어제가 광복절이라 그 장자랑 홍범구 주강이었지만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드렸죠. 제 선생님이 봉호 권태원 선생님이 그 만주 가서 김규식 장군 밑에서 이제 같이 독립운동도 좀 하시고 또 들어와가지고 이게 봉호 선생님 아버지가 고종 때 벼슬 하신 분이라 다 아는 거예요. 갔더니 바로 알아보고 또 누구 아들이 여기 왜 왔느냐 해가지고 위험하니까 독자인데 권일 장군 고후손들이 손이 좀 귀하게 내려왔대요. 이렇게. 그래서 추측이 임진왜란때 왜군을 많이 죽여서 그러신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근데 이제 독자가 거기 오니까 이제 빨리 가라고 해서 좀 하시다가 왔다고 하는데 또 이제 한독당 쪽에 들어가셔서 김구 선생님 쪽이 한 1930년대 만든 게 한독당이잖아요. 거기 들어가셔서 국회의원 선거도 한번 나가시고 하셨던 걸로 알아요. 봉호 선생님. 계룡산 어떤 그쪽 좀 담당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어려서 그런 걸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뭐 좌우로 나누면 우익 쪽이신데 민족주의자들이죠. 외세는 전혀 타협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쪽에다가 미군 등에 업은 저기 그쪽에다가 잡혀가서 김구 선생이랑 다 고쳐 겪었습니다. 좌익이라고 잡혀가가지고. 그래서 봉호 선생님도 그때 잡혀가시고 했더라도 좌익으로 몰려가지고 그런데 가니까 좌익들이 기분 나쁘다고 내보내라고 저 사람 우리랑 맨 싸웠던 사람인데 우리의 명예에 이건 실추다 막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나온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도와주고 해서 이렇게 했던 얘기 들어보면 참 옛날 얘기 이걸 제가 19살 때부터 육성 테이프를 다 구해다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김원봉 안타깝다는 얘기. 민족주의자인데 사회주의라고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주의도 두 종류가 있는데 진짜 소련이나 이런 지령 받아가지고 중국 공산당 지령 받아서요. 민족도 몰라라 하는 사회주의자도 있고 공산주의자도 있고 민족주의에 도움되니까 사회주의 한 양반도 있고요. 뭐냐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누가 물자를 대줍니까? 그런데 그때 소련에서는 민족 해방을 지원한다고 해서 대줬거든요. 그게 좋아서 받아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고비가 옵니다. 갑자기 지령이 떨어져요. 한 나라의 공산당 하나여야 된다 해가지고 중국에서 활동하던 그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공산당에 흡수돼 버려야 된. 이럴 때 이제 민족주의자냐 나는 공산주의냐가 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꼴을 많이 봐가지고 김구 선생 같은 경우도 철저히 반공이었다고요. 왜냐하면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뒤통수를 당한 거예요. 암살도 많이 당하고 김자진 장군도 다 공산주의자가 암살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김자진 장군 다 대종교 분들이거든요. 김구 선생이나 다 대종교에 뭐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된 분들이고 기독교 하던 안창호 선생 같은 분도 다 대종교 행사 때는 와서 대왕조 찬가 노래 지어서 부르고 그러니까 그때는 다 우리 단군이 하자는 걸로 종교도 믿고 사상도 했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분열이 와가지고 막 찢어집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도 좌익 계열이 다 빠져버리고 그때 김구 선생이 이제 들어가서 맡아가지고 끝까지 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 꼭 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하도 이제 제가 이제 사학과 출신이고 역사 자료도 많이 조사해보고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도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파본 거죠. 우리 공부의 뿌리가 어디로 가나 하는 것도 봐야 되고 선생님이 그렇게 그런 독립운동이나 뭔가 이런 민족주의 이념에 헌신했는데 평생 나는 민족주의자다 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고 실제로 독립운동가들 어떻게 활동했는지. 독립운동의 메카가 대종교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잘 안 알려져 있잖아요. 해방 후에 별로 주목을 못 받았다고죠. 그러니까 일제 때 독립운동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 사실 인정을 잘 못 받았잖아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면 이제 가슴이 아프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양심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세웠어야 할 텐데 하는 그 심정에서 제가 연구를 하는데 이번에 암살 영화를 보다 깜짝 놀란 게 저도 예전에 이거 봤는데도 기억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다시 생각이 난 게 김구 선생 집무실 뒤에 딱 액자로 양심 건국 딱 써 있는 겁니다. 이게 가슴이 뛰잖아요. 아, 마음이 역시 똑같아. 이 마음이다. 이 마음이 이제 이어져서 이렇게 나한테까지 왔구나 하는 그게 생생하잖아요. 양심으로 건국하자. 이게 빈말이 아니고요. 건국 3단계, 복국 3단계에서 임시정부는 계획을 다 짜고 있었어요. 복국이라고 해서 나라 수복하는 3단계. 건국,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나라 다시 세우는데 3단계. 그걸 이렇게 그걸 강령으로 해서 발표해놓고 다 했다고요. 그때 나라에 어떤 나라를 세우겠다는 청사진이 있잖아요. 왜 양심 건국이란 말이 나왔냐면 그게 딱 양심주의로, 홍익인간주의로 나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미 마음에 홍익인간하고 양심이 하나로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건국강령에 제가 하나 이거 출력해서 들고 나왔습니다만 건국강령에 딱 써 있어요. 홍익인간 이하세계가 우리 민족의 최고의 공리다. 그걸 구현하는 방법은 삼균주의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무조건 삼균주의입니다. 삼균주의입니다. 삼균주의. 그래서 세 가지를 균등하게 하자. 양심 있으면 요 세 개를 균등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삼균주의 내용은 이제 제가 설명드릴 텐데, 요게 지금 이 모토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막연하게 이번에 광복절에 제가 어제 그걸 써드렸거든요. 광복. 광복이란 말이 좋잖아요. 빛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독립시키자는 데다 광복을 썼지만 실제로는요. 더 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양심을 복원하는 것도 광복이고요. 여러분 각자대로 또 광복하셔야 돼요. 지금 욕심이 양심을 이기고 지금 마음을 점령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못 산다고요. 욕심에 끌려다니며 살지. 내 양심으로 내가 홍익인간 하면서 살겠다라는 선언 자체가 이게 광복선언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어른들이 생각한 광복 개념에는요. 나라 찾자는 것도 있지만 조선 때 망한 나라 찾아서 겨우 다시 본전 찾자 이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글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뭔 생각을 했냐면요. 조선왕조가 망한 김에 군주정치는 철폐하고 민주정부로 임시정부를 세웠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미미한 정부지만 거기다 어떤 의원을 담았냐면 대한민국,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으로 고쳤잖아요. 백성이 주인대 민주국가를 세워서 이제 제대로 이번에 개벽을 이뤄보고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만들어보자고 오히려 큰 뜻을 품어버렸어요. 그럼 이 광복이 의미하는 게 그냥 일반 다시 조선 뺏겼으니까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때 건국의 의미는요. 모든 인류의 이상을 구현하는 나라를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김구 선생이 좌절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큰 뜻으로 건국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딱 해방되고 나니까 임정 요인들요.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모셔와야 되는데 개인 자격으로 비행기 타고 일단 왔어요. 왜냐하면 미군정이 임시정부가 주목받는 걸 싫어했어요. 김구냐 이승만이냐 해서 우리말 들을 사람 누구냐 그럼 이승만. 김구는 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이승만 선생이랑 잡아야 미국이 원하는 걸 이 나라에서 이룰 수 있다. 이런 계산한 그 보고서가 다 있습니다. 김구는 위험하다. 그래서 임시정부 쪽을 푸대접한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 임시정부 쪽은 그냥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지 이 나라에는 앞으로 나라에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고 미국에서 박사 따온 이승만 박사가 미국하고 잘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부강하게 해줄 거다. 실제로 임시정부 사람들도 이승만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고생을 하고 왔지만 지금은 이승만이다, 태세다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분위기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사실 뭐 할 말 없죠. 자기 같이 고생한 사람들도 이승만을 지원할 정도가 됐으니 그때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도 아시고 그런데 김구 선생의 마음도 우리가 한번 헤아려 주자는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북한한테 이용당한 면도 있어요. 북한까지 가가지고 그 단정 절대 반대하고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하고 반드시 민족 통합된 정부 세워야 된다. 이거는 이상이지 현실성은 없었죠. 북한은 이미 소련 지배하에 있고 남한은 이미 미국의 지배하에 있는데 그런 말은 부질없는데도 포기 못하신 그 마음을 제가 이제 자료를 찾고 읽어보다 보면 이해가 돼요. 뭐냐면 너무 큰 청사진을 품고 계셨어요.
건국할 때 홍익인간주의로 한번 양심 건국해보자는 게 있었는데 이때 만약에 우리가 남북 분열된 나라를 세우면 만대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의식이 너무 컸고 이때 그 원이 단순히 나라 찾자는 게 아니라 이상 국가를 세워보자는 염원이 있다 보니까 포기를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가셨죠. 그래서 그때의 뭐 반탁 운동이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한테 손해되는 부분도 많았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것도.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분들이 꿈꿨던 그거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 꿈은.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 꿈을 제시해주고 가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취해서 써야 우리 민족이 이로운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지금 우리 민족한테 이로운 건 다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한만의 정부 세운 것도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건국입니다.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동시에 그걸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김구 선생의 그 뜻도 받아들여야 현실은 현실대로 챙기면서 이상은 이상대로 우리가 챙겨서 지금 또 꿈꿔야 되잖아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아직 김구 선생이 걱정했던 대로 분열 지금 아직 통합이 안 됐죠.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죠. 언제 통일될지 사실 전혀 감 안 오시죠.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가 통일돼서 어떤 나라를 꿈꿔야 될지 지금 이상을 잃어버리셨죠. 자본주의에 한 50년, 60년 하다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김구 선생이 꿈꿨던 나라, 또 조소왕 선생이 이 글을 썼습니다. 둘이 삼균제도를 주장한 거는 조소왕 선생이에요. 김구 선생이 그걸 항상 같이 지지해서 같이 그분들의 원인데 이론화하는 건 조소왕 선생이 아주 학자분이라 이론화를 잘해요. 김구 선생은 이제 같이 뜻을 같이 하신 거고. 그래서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에서 상균제도를 항상 제일 그 주된 이념으로 채택해서 밀고 나간 건데요. 요게 제가 재밌죠. 2004년 2월 1일 날 네이버에 홍익학당 카페 만들었습니다. 1일 날 새벽에 만들어서 한두 시쯤에 홍익학당에 오시는 분한테 꼭 보셨으면 하는 글을 올리고요. 이게 한 5시쯤에 올린 게 대한민국 건국강령 올려놨어요. 그날 이해되세요? 제가 항상 꿈꾸는 게 진짜 이게 좋은 이념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라가 바뀌어야지 되죠. 그래서 제가 대학 인간의 길 열다 책 쓸 때 그 책 갖고 계신 분 보세요. 그 머릿말에 써놓은 그 글이 제가 2004년 2월 1일 날 새벽에 쓴 글을 거기다 넣는 거고 거기에 끝날 때쯤에 김구 선생 글을 꼭 제가 넣어서 같이 그 대학 책 앞에다 김구 선생 글까지 넣어놨습니다. 그 글이 이거예요. 그 글을 저는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 중용 마지막 구절에다 중용 맺은말에다 또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는 게 지금 그대로 이어지니까 그때 우리 옛날 독립운동 하던 어른들이 꿈꿨던 이상세계가요. 홍익인간 이화세계예요. 왜 그러냐? 독립운동의 제일 메카가 대종교였단 말이에요. 김자진 장군 다 대종교 교도였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제일 열심히 독립운동 했는데 지금 그건 다 어디 가버리 잊혀졌죠. 그래서 그것도 최근에 어떤 기자분이 또 올렸더만요. 대종교가 잊혀지고 있다. 그런 것도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홍익인간이란 말에는요.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다 같이 가슴 떨려 했습니다. 우리도 좀 같이 우리 양심과 홍익인간이 둘이 아니라는 거 공부하는 홍익학당에서 요거를 강조 안 할 수가 없겠죠. 보세요. 이게 지금 나의 소원이란 그래서 하신 거죠. 지금 한 60년 전에 하신 글이잖아요.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고 자연과학의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과학의 진보는 좋은데요. 인류 전체를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기엔 넉넉하다. 그 당시 기술만으로도 인류를 이미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인류가 힘들게 살까요? 어느 한 곳에서 물자가 많이 생산돼도 어떡합니까? 버려요. 차라리 버릴지언정 요걸 시장에 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된 건 뭐냐? 결국 문화력 아닙니까? 뭐 우리가 무력이 부족해서 국방력이 부족해서 경제력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다 인류가. 우리 나라 입장에서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가요. 뭐 돈이 없어서 지금 우리 국민이 힘든 거 아닙니다. 문화 수준이 떨어져서 힘든 거죠. 부정부패 제대로 그 정당한 몫을 사람들한테 줍니까? 국민들한테 일한 만큼은 줘야죠.
뭐 일 안 했는데 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일한 만큼 제대로 제목 찾아가고 있냐, 정의로운 국가냐, 이런 거 문화 수준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이 힘들다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여기 똑같이 진단이 돼 있습니다.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 자연광만 가지고도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과 의가 부족하고, 이건 유교의 이념이죠. 자비가 부족하고 불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유교, 불교, 기독교의 공통 이념이 결국은 인간의 그 도덕의 원형인 양심이고, 그게 부족해서 지금 힘들다. 이 마음만 발달되면, 양심이죠. 이것만 발달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히 살아갈 수 있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문화에 딱 주목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야 할 대통령이요, 문화 대통령이 나와야 돼. 자꾸 경제 대통령에서 돈에 집착하다 보면요, 자기 돈 잘 불리는 사람만 자꾸 와가지고 자기 돈만 불려나가요. 경제, 돈 잘 번다는 거랑 이런 문화를 갖췄다는 거랑 다릅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도요, 문화 수준이 높아야 남의 돈도 벌게 해주지,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데, 저급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런 기술만 좋다, 그런 사람들은 악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문화가 답이고,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길 원한다. 이게 제가 어제 강의 때 얘기한 환극입니다. 동양에서 이걸 환극이라 그래요. 예, 꼭대기. 인간 중에 꼭대기. 산 같은 사람, 산의 꼭대기 같은 사람을, 그런 리더를 환극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진시황이 황제할 때 이 황자를 갖다 써요. 꼭대기가 되는 임금. 모든 문화의 원형이 되는 임금이요, 이 꼭대기라는 말로 딱 하나로 압축되는데 보세요. 문화의 근원이 되고, 여기서 문화가 흘러내리잖아요. 사방에서 우러러 보니까 여기서 문화가 시작되죠. 문화의 목표가 되고, 여기처럼 되고 싶은 거죠. 문화의 모범이 되고, 이거 따라하면 되는 거죠. 다 우러러보고 따라할 만한 문화, 이거 만들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평화를 만들 답을 내놓기를 바란다. 그 문화를 내놓기를 바란다. 꿈이 크시죠? 결국은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의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결론을 홍익인간으로 딱 냅니다. 사랑, 인과 의, 자비 다 좋은데, 우리 민족은 우리가 잘하는, 우리가 늘 추구했던 홍익인간 이념이 바로 그거니까 홍익인간 이념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한번 가르쳐보자. 꿈 크시죠? 이렇게 꿈이 컸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 이게 1941년에 11월 28일 날 선언한 건데요. 보세요. 이 강령을 한 7개 얘기합니다. 7개 강령을 얘기하고 복국에, 나라를 수복하는 3단계, 나라를 건국하는 3단계를 얘기하는데, 이 뒤에 내용은 안 보셔도 알 정도로 강령의 삼균제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삼균주의다. 이거 되게 수준 높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알까요? 삼균에 대해서? 삼균주의는 간단해요. 개인 간에, 인 간에, 국 간에, 약자로 쓸게요. 국 간에, 족 간에. 이렇게 쓰시면 또 일본 한자 쓰나 그러는데, 이거 수많은 한자의 간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간에, 나라 간에, 민족 간에, 이게 또 균등하자. 개인 간에 서로 균등하자. 핍박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라 간에 다른 약한 나라 괴롭히지 말자. 민족 간에 약한 민족 괴롭히지 말자. 서로 동등하다고 보자. 이게 황금률의 적용입니다. 요 균자는 황금률이에요. 너도 나처럼 싫은 일 당하고 싶지 않고 좋은 일 당하고 싶지 하고 인정하고 나가자는 게 균등주의입니다. 그래서 억지 평등이 아니라 같다고 보고 배려하면서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또 좌익으로 몰려가지고 김구 선생님 뭐 걸고 싶은데 균등하자고 공산당이네 해가지고. 근데 이게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그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인여인 국여국 조교족 간에, 뭔 말이냐면요, 더블여자 써서 국여국, 인여인 개인 간에, 국여국 나라 간에, 조교족 민족 간에 뭘 균등히 할 거냐? 예, 뭐죠? 정치, 경제, 교육 분야에서 권력, 정치는 권력이죠. 경제는 부력, 교육은 지력을 균등히 하자. 즉 정보를 균등히 하자. 정보를 누가 독점하고 남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자.
재산도 서로 빈부격차를 최소화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경제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되는 걸 막아서 배려하자. 정치적으로 권력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게 결국 그 당시에 나온 대안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보통선거예요. 모두에게 한 표씩 줘서 선거하게 하자. 이런 발상들이 다 임시정부 때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대규모 기업들은 다 국유화해가지고 중소기업 같은 거는 이제 사용하더라도 대기업들은 국가의 중요한 시설들은 다 국유화해서 경영하자. 토지 국유화하자. 교육제도, 지력, 정보를 균등하기 위해서 고등교육까지 돈 안 내고 교육받게 하자. 이제 이런 대안들을 내놔요. 근데 임시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제대로 없죠. 이때 혁명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막상 해방 후에 들어와서는 지주들이 또 싫어하죠. 토지 국유화 살짝 빼고 이렇게 살짝 감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입각해서 이제 설득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시되 이런 꿈을 꿨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말씀드려요. 이 중에 이걸 다 따르자는 게 아니라 양심에 맞고 합당한 이념은 우리가 따라서 추구하면요. 우리가 임시정부 때 그렇게 힘들고 고생했을 때도 큰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꿈으로 버티신 거죠. 우리는 조선이 망함으로 인해서 더 발전할 것이라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 조선이 망할 때 이제 5천년 군주제를 철폐하고 반만년 군주제를 철폐하고 이제 민주제도를 제대로 시작해보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건국강령 제1강령에 엑기스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 공통의 말과 글로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 정기를 말이 어려워요. 옛날 분들이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 조직이다.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 년간 공통의 문화를 가지고 지켜온 하나의 그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할 때요. 요즘 다문화 해가지고 다문화의 장점만 얘기하고 문제점들을 자꾸 정부에서 볼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감춰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그거 다문화도 좋은데요.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암살 같은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민족 이 선조들이 이 문화를 지키려고 말과 글과 이 주권과 문화를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웠죠. 그럼 우리 문화를 존중하면서 다문화가 이루어져야지 그동안 지켜온 이 문화의 장점만 취하자는 식의 그런 다른 문화권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 문화를 이렇게 이용만 하게 둬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 그러니까 다문화를 얘기하더라도요. 우리 문화를 존중하라는 얘기 그걸 못하고 다문화 하는 그거는 또 다른 엄청난 그 분리 역차별을 낳을 겁니다. 그렇죠. 목숨 걸고 지켜온 문화를 지켜온 그 문화에 대해서 그 지켜온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채로 다문화를 얘기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요. 이 첫 번째 강령에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야 할 문제고요. 두 번째 강령은요. 사회 각층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그 소유를 고르게 하여 균등하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고 태평을 보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홍익 이하세계 하자는 것이 우리 민족의 최고의 공리이다. 오로지 이거 하자는 거다. 이거를 분명히 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양신건국 지금 제대로 안 됐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양신건국이 안 됐단 말이에요. 김구선 선생 억울하게 갖고 그 후에 보여준 이 나라의 모습은 지금 양이 안 찬단 말이죠. 통일도 해야 되고 통일한 뒤에 어떤 국가를 만들 겁니까? 또 우린 고민해야 돼요. 양신건국 하자는 이 청사진 중에 자명한 거 받아들여서 취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철학이 없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철학을 갖고 독립운동 했습니다. 라는 얘기.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을 진행할 수는 없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것도 더 세련된 연구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려운 상황에서 원칙만 지금 잡은 거니까 참고해 보세요. 우리나라 그 대안을요, 무슨 공산주의나 이런 데서 찾으려고 안 했고, 우리 민족의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즉, 예전에 신라 때나 조선 때나 했던 좋은 제도들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토지 국유화를 한번 제대로 토지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순국 선열들의 유지를 잊지 맙시다. 이번에 암살 영화 보시면 그러죠. 우리 잊지 마라고 합니다. 독립운동가들 애절하게. 우리 잊지 마. 나 목숨 걸고 이제 가면서 이제 난 이제 죽을 건데 나 잊지 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린 잊어주면 안 돼요. 순국 선열들은 우리한테 뭘 유촉했냐면요. 바라건대 우리 동포는 국치, 국가의 이 치욕을 잊지 말고 굳게 참고 노력하여 마음을 한 가지로 하고 단결해서 다 같이 덕을 닦아서 양심을 닦아서 외국의 모멸을 두들겨 부숨으로써 우리 독립을 회복하라라고 목숨 바치고 먼저 간 선열들이 우리한테 그 유지를 주고 있다. 이 유지를 이어나가서 이 유지로 현재와 장래의 민족 정기를 두들겨 일으킴이니 민족 정기를 다시 자극해가지고 흥기시켜서 우리 민족 남녀노소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다섯 번째가 우리 조국의 독립국인과 우리 민족이 자유민임을 우리 조국은 독립국가고 남이 건들지 마라. 우리 민족은 자유인이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 남이 간섭하지 마라. 요거를 선언하니 이걸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이제 3.1운동 때 선언한 거 있죠. 그때 이 3.1운동하고 임시정부가 섰죠. 그러니까 3.1 정신이랑 이어집니다. 그 정신이 이런 정신이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을 일으킨 그 원인이 되며 그 독립선언이 신천지의 개벽이니 개벽이란 말 써요. 진짜 인류에 없던 새 문화를 일으킵니다. 엄청나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죠. 3.1운동 이후 이 정부가 수립되는 이 과정에 있었던 그 정신을, 공통의 정신을 가지고 이건 개벽 정신이고 이 개벽의 내용은요. 아무튼 우리 민족이 독립국이고 우리나라가 독립국이고 우리 민족이 자유인이고 이걸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 그러니까 우리만 독립하고 우리만 자유라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는 독립과 자유임을 인정하면서 재밌지 않으세요? 식민지 국가가 대범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독립이고 자유인데 너희도 다 똑같으니까 우리는 너희를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너희에게 안 할 테니 너희도 너희가 당하기 싫은 일을 우리한테 하지 말아라고 선언한 거고 이게 신천지 개벽 선언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저만 재밌어. 그래서 이로써 자손 만대에 경계하여 민족 자전의 올바른 그 권리를 영유하게 하노라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는 우리 민족이 3.1 운동의 그 헌법이 되는 그런 그 모범이 되는 글이죠. 그걸 발동한 원기이며 이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 외쪽 이족이면은 이제 그 다른 민족의 그 전제 우리를 그 좌지우지하던 그 힘을 전복하고 5,000년 군주 정치 허울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이게요 안으로는요 군주정의 폐해를 극복하고 밖으로는 외국의 그 침입을 막아내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의 계급을 없애는 제1보의 착수였다. 그때 우리가 그런 의미 있는 작업을 했다. 3.1운동 이후 임정을 세우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임정 세운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이 핏방울로 창조한 국가 형성의 초석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립함에 같이 싸울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큰 뜻을 품었습니다. 다르죠. 이런 거 좀 읽으셔야 돼요. 이게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3.1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게 임시정부고 그걸 그대로 계승한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국을 세웠다는 거,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꿨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때 얘기로 그 당시 담당자들 얘기로 들으니까 재미있으시죠. 그래서 그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그래가지고 이 삼균제도 건국 원칙을 천명했다. 우리 임시정부는 뭐라고 했냐면요. 삼균제도를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해서 정권을 균등히 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하여 이권을 균등히 하고 공비교육 국가에서 교육을 시켜서 학권이라고 했네요. 북권 대신 학권, 배울 권리를 균등히 하여 모든 국민들한테 이걸 균등히 하겠다는 선언이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조선시대가 노비제 사회였어요. 엄청난 노비로 굴러가던 사회입니다. 그걸 다 타파하고 민국을 세울 때 이 정도 혁명 일으키자 하니까 이건 혁명이자 개벽이에요. 이때 분들한테는 이게 신앙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하여
국내에 대하여 민족 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서 민족과 국가의 불평등을 고쳐버릴 것이니 우리 민족만 대우받겠다는 게 아니다. 모든 민족을 우리는 동등하게 인정하겠다는 거고요. 이로써 국내에 실현하면, 이걸 국내에다가 삼균제도를 실현하면, 국외에다 실현하면 모든 민족이 화평하게 살 수 있고, 국내에다 실현하면 특권 계급이 없어지고 소수 민족의 침몰을 면하고 소수 민족도 다 대접받을 것이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 권리를 균등히 하여 높고 낮음을 없이 하고 동족과 이족,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에 대하여서 또한 이렇게 대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민족한테 홍익인간 이념을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황금률 이념을 적용.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정치 이론만 들으시다가 이런 거 들으면 한문에 막히고 뭐에 막혀 답답하실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이 소화한 민주주의입니다. 이거 우리 민족에 맞게 지금 나온 민주주의예요. 이 이념 잊어버리고 사니까 우리가 철학이 없죠. 자꾸 외국 거 베끼려다 보니까 나중에 외국도 다 망해가면, 외국도 망하고 외국도 부정부패에 빠지면 우린 답이 없어져요. 그런데 임시정부 때 어른들은요, 요 근거를요, 단군 때부터 역사에서 찾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생략하고 읽은 글들이요, 단군 때 역사서를 인용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 이화세계해야 된다. 우리 민족 근거의 그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깊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역사학계에서도 이거 연구하는 풍토를 알잖아요. 이런 걸 중시 안 해요. 이게 결국엔 서양의 공산주의 영향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런 것만 파지, 우리 민족 고대 것에서 파왔다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하는 분들은 민족을 우습게 알아요. 민족은 없어져야 할 뭔가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요즘 진보적인 역사학 하는 분들은 다른 부분은 되게 진보적인데 민족 문제만 가면 민족은 없어져야 할 거고 보니까 이런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 안 합니다. 그냥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하지. 근데 우리는 민족주의자 양심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민족 무시하고 했던 분들 다 결국은 다른 민족한테 다 이용당했어요. 결국 그 소련 말 다 들었다가 소련이 가난한 계급 해방시켜 주겠다니까 다 들었다 결국 뭐 했습니까? 그때 그 주도했던 사람들 다 소련 공산당에 이용당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무시하면 큰일 난다는 역사적 경험을 했는데 아직도 민족 우습게 알면 심각한 얘기죠. 저는 철저히 민족주의고 민족을 양심으로 경영해가지고 다른 민족까지 도와줄 수 있는 홍익인간주의를 채택하자 하는 게 제 신념이라 뜻이 맞아서 맞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얘기 드릴게요. 임시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인 삼균제도로 복국도 하고 건국도 하고 다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일관한 최고의 공리인 정치, 경제, 교육을 균등히 하고 독립과 민주화, 균등한 정치, 이 3종 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이다. 그래서 셋을 좋아해요. 3일 정신이, 우리나라는 천부경도 하나가 셋으로 쪼개진다고 시작하는데 재밌죠? 3일 정신이라는 것도 재밌고 셋과 하나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것도, 삼균주의도 꼭 셋으로 쪼갭니다. 조소항이나 이런 분들이요 다 대종교예요. 대종교 철학을 깊게 배운 분들이에요. 대종교에서 가져온 겁니다. 천부경 3일신고의 원리에서 조소항 선생이 가져다가 이런 이론들을 다 전개한 겁니다. 실제로 그 논문도 다 있어요. 조소항 선생이 쓴. 그래서 조소항 선생은 육성교라고 단군을 포함해서 종교의 교주급들 있죠. 공자, 부처님, 6성인을 동시에 모시는 종교를 본인이 그냥 만들어서 갖기도 되게 특이한 분이에요. 이제 이런 인재들이 제대로 활용 못된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건국강령 이런데 이 건국강령이, 이 정신이 그래도요 남아서 우리 대한민국 48년에 헌법 만들 때 헌법 정신에 많이 들어갑니다. 홍익인간 이념 이런 게 다 영향을 줘요. 이때의 이 정치, 경제, 교육에 대한 비전들이. 이때는 다 비슷했어요. 이게요, 지금 임시정부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이때는 웬만하면요 다 이런 식으로 청사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딱 해방되고 나니까 힘의 논리에 지배받으면서 제대로 뜻을 못 편 채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진정한 양심 건국을 한번 다시 꿈꿀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나라 현재 교육기본법 제2조 내용을요 제가 양심이 답이다에다 실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둬야 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표로 한다.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죠. 지금 현재 교육기본법에도 삼균주의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서 우리 민족도 잘 되게 하고 나라도 잘 되게 하고 인류 전체에 이바지하게 하겠다. 요 이상이 지금 예전에 삼균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타까워하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큰 뜻을 품었었다는 걸 알까 하는 거죠. 지금 후손들은 알까. 그래서 조금 제가 이거 언제 이런 거 제가 안 했는데 이번에 자세히 얘기 드린 게 광복절, 근데 이번 광복절은 좀 의미 있게 우리가 보냈으면 양심 광복해 봅시다. 우리 양심을 되찾다 보면요, 이런 것도 당연히 되찾게 됩니다. 제가 이런 거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 양심에 뭔가 알아들여야 될 것 같잖아요. 이분 덕에 지금 제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이 고생한 분들 그 마음을 이해해드려야 제 양심에 흡족할 것 같아서 찾고 읽다 보니까 이분들도 정말 이런 숭고한 마음으로 했구나 하는 걸 공감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왜 못해 하는 거죠. 나라 뺏기고 없을 때도 이 정도 했는데 나라 갖고 왜 못하지 하는 저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카페도 만들고 한 겁니다. 뭐라도 해야지 왜 못하지 하는 거죠. 독립운동한 거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편한데요. 인터넷에 글 하나 치는 거 뭐 이거 별겁니까? 이것도 귀해요. 이것도 인터넷에 자명한 글 올려주는 분도 귀하다고요. 양심 밝히는 글 올려주는 분도 귀하다고요. 그런데 독립운동 그 눈에서 제가 예전에 그 대종교나 그런 데 가서 들은 얘기는 독립군들이 그 눈 속에서도 움직이면 우리 독립군 이치 발각될까봐 추워도 그대로 얼어 죽은 얘기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 진짜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이 제발 환생해서 왔기를 바래요. 그 고생만 하고 가셨다는 게 너무 억울해서 환생에 여기 와서 이 대한민국에서 뭔가 자기가 고생한 과보를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그 드는 마음은 진짜 양심 공국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진짜 광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남북 통일하면서 그걸 해내면 역사적으로 전 인류한테 모범이 될 만한 문화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봐라. 남북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 풀지 못한 인류가 못 푼 숙제를 우리가 이렇게 양심주의로 풀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 경제, 교육이 모두 국민들한테 이롭게 시스템을 갖췄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전 인류에게 우리는 널리 알릴 것이다. 제국주의나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민족도 우리 민족과 동등하니까 우리가 알리고, 다른 나라도 우리랑 동등하니까 이걸 널리 알리고 싶다. 우리 양심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겠다. 모든 인류를 도와서 지구촌 전체가 한 가족처럼 사는 그날까지 가겠다. 이게 예전 어른들이 한 얘기예요. 제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기만 해도 우리가 보살이 되고 군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에 가서 명상한 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기 어떻게 하나 살라고 명상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고생하시더라도 양심을 하나 품고 사시는 분이 제일 성스럽고 더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봐요.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 더 저는 성스럽고 귀한 분들이지, 산에 가서 혼자 명상하면서 황홀감 느끼는 그런 거 중시 안 합니다. 그래서 홍익학당은 애초에 취지가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곳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홍익학당이 뭘 하고 싶은 거냐? 이 시대에 개벽과 혁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양심 개벽, 양심 혁명. 문화 수준을 한번 올려봅시다. 김구 선생이 품었던 그 이념 지금 그대로 유효합니다. 아무튼 지금도 이 양심 하나 요거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악용하겠다고 덤비는 분도 있고, 우리가 양심으로 무상으로 유튜브에 이 정보를 지금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돈 들일 필요 없이 이런 정보들을, 문화 수준이 높아지려면 고급 문화가 그냥 상식이 돼야 돼요. 고급 문화가 그냥 스마트폰 켜면 나오고 그냥 컴퓨터 켜면 나오는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안 보셔서 그렇지 만들었어요. 많이 안 봐주셔서 그렇지 이미 갖춰졌습니다. 유튜브에 900편 정도 제가 올려놨어요.
그 안에 내용은 다 똑같아요. 양심 잘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방면으로 여러 측면에서 양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제 나름대로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광복운동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나라 가보세요. 어느 나라의 유튜브에 자기 나라 말로 유튜브에 기존의 모든 종교와 철학에 대한 핵심들이 체험담까지 겸비돼 가지고 실전 팁으로 나온 데가 있는지. 그럼 지금 이미 만든 거지 않습니까? 활용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 활용해 주시는 게 또 독립운동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옛날에 그 눈길 그 헤치고 다니고 예전에 그 독립운동가들이 움직일 때도요, 그 계곡으로 움직인대요. 흔적 안 남게 하려고. 땅으로 다니면 자국이 남으니까.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제가 대종교에 19살 때 갔어요. 가입원서 썼거든요. 저는 종교는 어디도 가입한 게 없어요. 제가 어떤 특정 종교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말 들을까봐 대종교는 가입한 게 봉호 선생님이 대종교의 제일 어른이셨고 총정교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명칭이. 총정교셨고 거기서 한 10년 총정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갈 수가 없죠. 선생님이 거기 제일 어른이라는데 선생님이 뭔 뜻이 있으니까 저걸 중시하시겠지 하고 가서 저도 처음에 다 단학에서 오는 어떤 효능과 뭐 이렇게 그걸 좋아해서 갔지만 대종교를 가서 딱 보니까 역대 대종교 인사들 영정이 딱 걸려 있는데 보니까 다 교과서에서 보는 독립운동가들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독립운동에 그 아주 걸출한 독립운동 한 분들이 거기 다 영정이 걸려 있습니다. 이게 느낌이 달라요. 다른 종교단체 가서는 이게 안 옵니다. 그 종교에서나 위인이지 우리가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대종교의 이 교도들은 다 이 독립운동가들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실제 그 목숨 바쳐 하신 분들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 어른들 얘기를 듣고 하면서 그리고 대종교에 흔쾌히 사인한 이유도 봉호 선생님이 대종교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큰 문중이다 라고 하셔서 가서 종교란 느낌보다 당연한 후손의 도리다 싶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스승은 예수님한테 배울 수 있고 부처님한테 배울 수 있지만 집안 어른은 단군이다. 우리 문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딱 정리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초월해서 그러니까 기독교도 불교도 사실은 거기 다 가입해야 되는 그런 데구나.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선생님도 나오시고 난 뒤에 그 대종교의 행태를 보니까 안에서 또 막 재산 문제로 싸우시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발길 끊고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홍익학당을 이 21세기 대종교로 만들자. 그때는 대종교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 모습으로 하자. 독립운동도 광복운동도 이 모습으로 하자 해서 제가 또 독자적으로 천부경 3.1신고 강의도 하고 다 한 겁니다. 다 계획을 한 거여서 천부경 3.1신고 강의 하나 한 것도 계획이 있어요. 중국의 주역이 더 뛰어나고 우리 또 천부경이 지금 현재 열세인 건 사실인데 그걸 또 억지로 천부경에서 주역 나갔다고 우겨봤자 주역 공부한 분들이 듣습니까? 천부경 제대로 풀지도 못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저는 반대로 이렇게 했어요. 주역 강의 다 끝냈을 때 천부경 했어요. 제가 다 계획한 거예요. 주역을 중국인들보다 더 잘 푼 뒤에 봐라. 그런데 내가 제일 감동하는 경전이 천부경이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먹히죠. 제가 주역 강의 다 끝내고 천부경 했어요. 봐라. 원리가 천부경에서 다 나간 거 맞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불선 통합 작업을 제 나름에는 독립운동이라고 한 건데 그 유불선 통합 작업하는 제 방식은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교 전문가가 봐서 인정할 만하게 유교를 풀고 불교 전문가가 봐서 인정할 만하게 불교를 풀고 도교 전문가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도교에 대해서 풀고 책을 쓴 다음에 하나다라고 얘기하죠. 그 모든 게 천부경에서 꿰진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게 하나다라고 얘기하면 그땐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안 그런 유불선 합일 그 주장은요. 가보시면 절대 자기들끼리는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황금률이 안 맞아요. 유교 입장에서도 시원해져야 합일이지 유교는 너네는 유교를 오해한 것 같다 하는데도 자꾸 저쪽은 합일이라고 우기면 이게 통합이 된 겁니까? 혼자 연애하는 거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당사자도 모르게 혼자 연애하면 뭐합니까? 서로 흔쾌한 기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다리를 놓고 제가 합일이라고 얘기하고 결국 그 합일의 핵심도 뭐냐? 양심이다. 모든 인류면 부정할 수 없는 양심이 모든 종교의 골자다. 그런데 이거 김구 선생님 그냥 알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는 분은 다 아실 만한 내용이니까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다만 저는 그걸 누구나 알 수 있게 쉽게 설명하자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창작해낸 게 아니에요. 알만한 사람 다 알던 얘기를 모두가 알아야 되니까 모두가 알자는 걸로 자꾸 연구하는 겁니다. 건국강령 이거 학자들은 알죠. 일반인들은 모르시잖아요. 제가 풀어드려서 유튜브에 올려버리면 이거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제 나름의 지금 이 광복 운동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나중에 여러분들도 자기 분야에서 양심을 적용해서 자명한 이 공식들을 캐가지고 그 정보들을 또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시겠죠. 당연히 양심주의로 가시면.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홍익학당에서, 홍익학당에 요즘 테드 하듯이 홍익학당에 많은 인재들이 저만 떠들 게 아니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일관된 양심주의로 이 정보들을 공유해 주신다면 이만한 운동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문화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 수준이 올라가 버리면요, 남북 통합도 실마리가 다 찾아질 겁니다. 우리 민족이 양심 문화로요 단합돼 버리는 게 저는 제일 통일 방책이라고 봐요. 지금 분열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완전 분열돼 있죠. 지금 남북 분열 얘기할 게 아니라 남한이 다 쪼개져 있어요. 노소 간에 뭐 동서 간에 다 쪼개져 있습니다. 이거 합일도 못 시키는 이 실력으로 어떻게 남북을 합칩니까? 근데 뭐로 합칠 거냐? 양심으로 녹일 수 있어요. 종교 분열 어떻게 합칠 겁니까? 기독교, 불교 이 양대 분열을 어떻게 합칠? 불교 안에서 또 찢어져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또 찢어져 있어요. 양심밖에 없어요. 너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말라는 요 이념 하나로 우리가 우리 민족을 통합시킬 때, 남한부터 먼저 통합시켜 볼 때 진정한 그 광복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유튜브 켜면 그냥 다 나온다. 이 정도 한번 조건 갖추고 한번 해봅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준비해서 아무튼 할 거고, 이제 우리가 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 같이 한번 이 운동을 전개하셔서 집집마다 뭐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봐야죠. 보고 우리 국민들 수준 한번 높여보는 그 운동을 전개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든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조건 이때보다 나아요. 나라도 없는 시대에 중국에서 장개석이 주는 그 지원금 받아가지고 운영하던 임시정부 이 시절에도 버텼는데 해방 맞이했죠. 그래도 꼭 원하는 대로는 안 돼도 뭔가 결과가 나옵니다. 전 노력하면 뭔가 분명히 지금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같이 한번 아무튼 갑시다 하는 말씀 드린 겁니다. 그건 그거고요. 누가 또 하나 줬는데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시간이 다 됩니다. 인문학으로 살아가기. 자, 이런 얘기도 좋은데 제 주장은 일상에서 양심을 구현하자는 겁니다. 이니에지 씨는 일상에 적용해서 일상의 문제부터 풀어나갈 때 나라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답이 나옵니다. 삼균제도도요. 양심에 자명한 거는 우리가 따르는 거고 양심에 자명하지 않은 건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옛날 분이 한 거니까 따르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양심에 지금 우리 양심에 선명하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 양심의 소리를 항상 듣고 삶을 양심으로 경영하는 법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인문학으로 살아가기 릴레이를 홍익학당에서는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하게 자기 삶의 문제를 양심으로 풀이한 거, 소소한 문제를 풀이한 걸 올려주시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귀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일요일마다 제가 한두 편은 꼭 이제 시간 나면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또 한 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선정한 건 아니고 학당 멘토들이 선정해서 준 건데 한번 보죠. 수사분 한길님이 올려주신 거고요. 창고에 직장 문제네요. 창고에 자리가 부족한데 관리부에서 주문을 과도하게 하여 적재할 공간이 없다. 상상되십니까? 아무튼 창고가 지금 창고에 공간이 없는데 관리부에서 지금 자꾸 주문을 과도하게 해서 물건이 도착하고 있나 보죠. 자, 이때 양심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몰입. 먼저 일단 화가 나지만 화를 내서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모른다로 리셋한다. 이제 이럴 때 다른 단체 같으면 화를 내려놔라 이러시겠지만 학당은 안 그렇습니다. 한 5분 정도 화 내시고 다시 진정시키시면 돼요. 화 나는 거 억지로 막지 마시고 낼 건 내시고 화 내고 나면 또 미안해져요. 그렇죠? 그 마음을 이용해서 내려놓으시면 돼요. 막 욕하고 나면 잘해주게 됩니다. 미안해서라도. 그러니까 혼자서라도 욕하시고 내가 또 미안하네. 그래서 내려놓으시면 돼요. 화낸 거 가지고 자책하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 화 안 날 리가 없죠.
이건 에너지입니다. 추나추동이랑 똑같아요. 화의 에너지라는 거는요, 이렇게 치받아 올라오는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 억지로 누르시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한 좀 풀 건 푸시고 이제 냈으니까 모른다 하자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내 진정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모른다 하시고 그다음 사랑, 나눔의 부분에서 이니에이지 중에 인입니다. 사랑 측면에서 이제 검토해 봅니다.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자는 게 사랑이죠. 상대방 입장은 뭘까? 어떻게 검토했는지 보시죠. 회사 입장에서도 창고가 부족하다고 소량을 주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창고가 부족한 건 맞지만 물건을 조금 띄워올 입장은 아니라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류 비용이나 배송 기간 감안하면 그 주문 자체는 적절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입장을 한번 헤아려 주신 거예요. 요거 하나가 귀합니다. 요거 우리가 화나면 요걸 안 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지. 거기서 입장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요 말이 바로 안 나옵니다. 모른다 했으니까 나온 거예요. 감정을 좀 내려놓으니까 요 말이 나온 거예요. 정의, 인의 중에서 의 부분입니다. 남한테 부당한 피해 주지 말자 하는 그 항목으로 보니까 창고가 항상 부족하지만 해결책을 몇 년째 안 내는 회사가 원망스럽다. 예, 이건 공분이죠. 정당한 분노입니다. 더운 날에 바람도 안 통하는 창고에서 땀이 이렇게 비 오듯 흐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인지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이 현재 이렇다 한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회사의 어떤 잘못된 운영에서 원인이 온 것 같다라고 파악하신 겁니다. 예절과 수용, 이니에이지 중에서 예절입니다. 조화를 이루자, 상황의 조화를 이루자는 측면에서 보니까 잠깐 짜증을 냈다. 하지만 이내 이제 일에 몰두했다. 좀 짜증 낼 거 내시고 일에 몰입했는데 상황을 받아들이고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힘들었지만 해결책이 나왔다.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에 대한 분노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회사가 지금 당장 움직일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내가 처신을 했다. 성실, 짜증날 때마다 모른다라고 하면서 일을 처리해서 몰입을 최대한 하는 일에 몰입을 했다. 지혜, 이제 이 상황에서 선악 판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가 자명한 답이었는가 보니까 자신들이 직접 처리 안 한다고 몇 년째 부족한 공간을 방치하는 운영진이 책임이 있는 것 같다. 답답하다. 하지만 회사에 있는 동안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또 이런 결론도 내렸다 하고 끝냈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진짜 뭐 회사 욕하고 술 한잔하고 끝낼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걸 인문학적으로 푼다는 게 결국 우리가 양심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서 자기 양심의 내공이 개발됩니다. 동시에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이 더 나오고 그러면 결국 나와 회사가 모두 이득이 됩니다. 뭐 그 직장 동료도 같이 이제 서로 언쟁을 벌였을 만한 동료와도 또 관계를 더 낳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득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으로 처리할 때. 그래서 여기서 보실 거는 양심으로 처리하는 게 결국 장기적으로 봐서 이득이다. 모두에게 이득이다. 그리고 그게 나의 양심을 또 개발시켜 줌으로써 공부도 된다. 수행도 된다. 이게 모두 이득이죠. 일석뭐몇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심으로 경영하는 것에 맛도 느끼시고 그 오는 효과, 선한 씨를 뿌리면 진짜로 선한 결과가 오는구나 하는 효과도 체험하시고 이니에이지에 대한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이해하시는 양심의 또 각성도 더 양심의 개발도 더 이루시고 이렇게 이런 공부 해 나가시라고 생활 속의 문제 이건 좀 진지한 문제였지만 뭐 버스 놓쳤다 이런 것도 다 됩니다. 버스 놓쳤다 몰입 모른다고 한다. 이 상황이 열받긴 하지만 모른다고 한다. 사랑 버스 운전사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재밌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압축하면. 그거 하나를 이렇게 쪼개서 분석해 본 거지. 결국 압축하면 내가 운영진이라면, 내가 동료라면 하면서 지금 따져본 겁니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답을 찾아보신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건국강령도 결국 그겁니다. 내가 국민이라면 어떤 나라를 원할까? 어떤 대접받고 싶을까? 내가 가난한이라면, 내가 못 배운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뭘 원할까? 이거를 고루 볼 줄 아는 리더가 정치를 하면 삼균제도니 뭐니 이런 말 안 붙여도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심이 중요하다는. 양심 빠지고 나면은 무슨 아무리 좋은 이념, 제도, 시스템 들고 나와도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고 반드시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산당이 노동자 이해 주겠다고 그렇게 외쳐서 결국 뭐 했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호의호식하고 끝났죠. 양심 없는 데는 아무리 좋은 말해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서 뭔 말을 못해요. 노동자 독재다, 노동자 독재다 해서 가보면 자기가 독재하고 있죠. 그 노조도 귀족화된 노조의 문제점 보시면 다 그거 아닙니까? 노조의 권익을 이해하겠다 하고 나가서 결국 보면은 자기들 배불리고 있죠. 어디든지 양심 없는 사람 앉혀놓으면요, 주장이 아무리 정당하고 그 대의 명분이 있어 보여도 절대 믿지 마세요. 양심 없는 사람은 절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려면요, 남의 아픔이나 이런 걸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과 사랑의 힘, 정의, 남한테 정말 피해주고 싶지 않은, 양심에 부끄러운 짓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있죠. 그거 수치심이 있어야 되고요. 정의감이, 예절감각,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요. 지혜, 선악 판단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요거 없는 분은 양심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착한 사람, 대의 명분만 주장하지 속으로는 욕심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자리를 맡게 되면 그럴싸한데 처음에는 곧장 부패하게 돼 있고 무능력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진짜 양심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리더를 못 키워내면 우리 민족이 그 어떤 밝은 미래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튼 근데 저는 절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꼭 희망에 차 있어요. 양심만 하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답은 있으니까. 뭐 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치료제가 있는데, 문제는 치료제가 좀 빨리 좀 보급돼서 무상으로 뿌리는데도 왜 안 받아가시지 않은. 뭐 학당에 오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발 집에서 유튜브 좀 보세요, 취미로. 막장 드라마 보시는 시간 조금만 쪼개서 유튜브 한 편만 보셔도 분명히 뭔가 인생에 영감이 좀 오실걸요. 학당 안 오셔도 돼요. 계신 곳에서 양심 운동 해주세요, 제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